예, 김철희 노무사입니다. 제가 담당할 부분은 2012년 총선 비정규직 공약에 대한 당에서의 공약 내용 검토를 하고 일정 정도 저희가 이제 고민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취지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위기 90년대 말 경제위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양적으로나 규모, 그 종류도 다양하게 팽창돼 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 과정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초기 우리 사회의 대응은 일정 정도 고용사회의 경직하나 혹은 현재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초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지고 오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혹은 워킹포 근로빈곤층의 탄생이라는 측면들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은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라는 부분이 노동이라는 얘기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 부분에서 이것이 나타났는데 지난 정부 하반기에 나왔던 1년의 복지논쟁 과정 속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시민사회에 의해서 복지 논쟁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논쟁 속에서 사실은 노동 영역에서의 복지 혹은 노동 영역에서의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아마 집중적이고 압축적으로 다뤄지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고용상의 문제나 임금상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권, 노동기본권 일반의 행사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정규직들이 그 자체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가 교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등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법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그 고용상의 불안정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일정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근로조건, 근로시간, 노동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늘어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이 되면 60년이 되는 한국 노동법의 역사가 쭉 구축해왔던 노동권의 강화에 역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특수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해서 노동법을 만들었고 그런 정규고용 속에서 노동권이 행사되면서 구속하고 스스로의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정한 법률 보호의 진공 공간 안에서 노동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역진하면서 60년 전의 형태들이 비정규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근로조건의 차별이나 근로조건이나 임금에서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기본권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별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서두에서의 제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자료 31페이지부터 그렇다면 이제 현재 각 정당에서 내놓고 계신 비정규직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각 공약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정당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글을 작성할 때까지는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확인되지 못해서 일단 이 세 정당의 내용만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페이지 평가 부분을 읽는 것으로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각 당의 비정규직 노동정책을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일정하게 보정하면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에 있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금지의 대상을 확대시키는데 이것은 뭐 차별 신청인뿐만 아니라 기간 혹은 특히 이제 급여,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근로 조건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죠. 이건 판례상의 개념은 아니고 노동부의 행정에서부터 개념인데 그런 노동부의 개념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것보다 좀 더 넓히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입장이신 것 같고 더불어서 산하노동 보호 조치를 별도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민주통합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서 차별시정제도의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수당 도입,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 사내하도급 보호 등을 천명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유럽식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제도에 일정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비교적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책이 사실상 전체적인 노동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국이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특수고용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간제 사유 제한,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정규직 정책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각 당의 정책은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사내아동금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더불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임금노동자 혹은 상용노동자, 약간 표시 표현이 다르지만 노동자 평균의 50% 수준으로 올리시겠다고 하는 공약과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내지 85%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함께 내고 계십니다. 특징적으로 각 당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단 정책을 마련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정리해고제 제안에 일정한 무게를 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공약 자체가 노동공약 전체여서 다른 당의 비정규직 공약과 그 범위가 이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상권을 언급한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였고 나아가 비정규직 정책에서 기간제 사유 제한, 파견법 폐지와 같은 다소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시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각 당들이 제출한 선거공약들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 해소와 권리 남용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일정한 그 한계 때문에 그 구체성보다는 임팩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좀 한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이와 같은 정책들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일정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여러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아서 어느 한 군데에 대한 처방을 원포인트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다방면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일종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고려할 때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제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노동기본권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 그 자체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노사자치주의의 실종이 한국 노동운동에 많은 비대칭성을 가져오고 있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현재 비정규직 같은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그와 같은 탄생이나 확장 과정이 노동권을 통해서 방어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19대 이후의 노동정책에서 핵심은 노동기본권의 강화와 확장에 맞춰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예각화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 현재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이라 하여서 사실상 소수노조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울러서 비록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현행 법률이 두고 있지만 아울러서 고용 형태를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으로 두도록 현재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적용할 때 노동위원회가 이것을 예시로 보고 기준으로 보지 않는 이런 실질적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비정규직 교섭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앞에 말씀드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있어서 좀 제안이 되고 계신데
굉장히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임금 체계가 대부분 연봉급 체계 혹은 연봉제 체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동일 가치 노동의 이제 가치 측정이라는 방식이 사실은 직무급화에서 만들어진, 서구의 직무급화에서 만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현재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그와 같은 그 동일 가치노동 판단법은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현재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꼭 또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무엇이 동일가치노동인가에 대한 판단법까지 함께 입법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각 기업이 복지제도로 굉장히 많이 이전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놀랍게도 거의 60%가량이 비정규직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이 현행법률 위반인데도 행정당국을 통해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강력한 입법이나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비정규직이 고용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은 중소영세의 영역이고, 대기업에서의 영역은 파급력일 뿐 실제로 그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 영역에서의 복지를 통한 일정한 차별을 해서 실질적 차별의 해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소영세 영역에서, 그 기업 영역에서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텐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화에서 굉장히 가처분 재산의 한계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게 가질 돈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시정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별로 없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을 넘어서서 초기업 혹은 산업 단위의 복지기금, 현행 근로자복지기금 기본법에 있는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확장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상 차별, 앞서서도 많이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차별시정제도가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비정규직들에게 실망 효과만 안겨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상 차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격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고용상 차별을 다루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진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의 고용상 차별은 사실은 노동의 일정한 상품화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합리성, 합리적 차별이라고 해요. 합리성이라는 부분. 이것은 굉장히 판단자의 주관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이것을 극복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성의 영역에 대한 입법적인 도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노동정책과 고용건강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지난 정부, 현 정부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고용서비스의 민간 이양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고용서비스가 공공 영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악화 이런 것들이 좀 두고도 뻔한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또한 이제 비정규직은 임금 저임금을 노리는 일단 사용자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기업 리스크, 위험 산업의 외부화, 외주화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용자의 경영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비정규직에 있어서 사회보험이나 노동안전이라는 측면에서의 보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존의 기성노동조합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노동조합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사실은 체감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 그 자체가 임금이고, 최저임금 이상률 그 자체가 임금 인상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은 국가가 대행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교섭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결정되는 바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진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가 결정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난 시기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특히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저는 이 후대국회에서의 진행되어야 되는 노동입법적 정책의 가장 기본은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기존 노동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이제 접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책임과 과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이나 사회복지, 산업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고 노사자치주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많이 얘기가 나왔죠. 차별시정제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나오는 무슨 뭐 비급여경제 확장이나 신청기간의 확장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고용상 차별이고 어떤 것이 합의될 수 있는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차별인가에 대한 일종의 공통의 컨센서스의 형성이고 그것을 통한 입법 정책적 시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